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절과 균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야기는 해마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히포캄퍼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마예요. 네, 바로 이 해마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를 통해 밝힌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쥐의 차이 아시겠어요? 제가 적절한 사진을 찾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 이쪽의 쥐는 뭔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쥐 같죠? 이쪽 쥐는 눈망울이 촉촉한 게 너무 외로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뚝 흘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런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미에게 충분한 스킨십을 받은 쥐는요, 세로토닌 분비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해마의 콜티졸 수용체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바로 앞에 이 클래스의 앞부분에서 살펴봤었죠. 수용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이 해마의 콜티졸 수용체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랬죠?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콜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그러면 해마가 잠깐만 근데 아직도 혈액 속에 콜티졸 농도가 높아. 이제 그만 내보내 하고 신호를 보내줘서 콜티졸 농도를 조절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이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예, 어미한테 스킨십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이 쥐를 보니까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니까 세로토닌의 역할 중에 하나, 해마의 콜티졸 수용체가 잘 켜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쥐의 콜티졸 수용체는 자꾸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콜티졸이 분비가 됐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 상황이 다 지나갔어요.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직이 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콜티졸이 분비되는데 야 해마가 아무 말이 없어 이러니까 시상하부는 그래? 계속 나와야 되나 보네? 하면서 콜티졸을 계속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계속 싸워? 도망가? 싸워? 도망가? 이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힘들겠죠. 이 쥐. 네. 그래서 세로토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요, 이 5-HT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화학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클래스에서도 이게 나와서 제가 바로 오늘의 클래스, 이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다룬다고 예고를 했던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4개로 압축시켜 보면은요, 이 기분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고 통증에 관여를 하고요.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우리 기분이 다운되게 돼요. 우울한 상태가 되고 심한 우울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또 부족해지면은 식욕이 너무 과다하게 촉진이 돼서 식욕 이상 항진증이 되거나 비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에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요.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세로토닌의 특성을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세로토닌은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균형 잡혀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디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세로토닌인 거죠. 그럼 세로토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네, 여기 뇌가 있고요. 그리고 뇌에서 우리 앞에 클래스 미주신경 파트에서 봤던 바로 그 미주신경, 그리고 이 척수신경이에요. 이 중추신경이죠. 미주신경과 중추신경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장의 벽세포예요. 네. 장의 벽세포에서부터 신호를 전달받아서 뇌로 전해주죠. 미주신경과 중추신경이요. 그리고 여기서 미주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에 클래스에서 우리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뇌로 이렇게 장의 어떤 상태를,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신호를 전달받으면은 뇌에서 다시 장으로 신호를 보내서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 중에서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의 이름이 장크로마 세포, 여기 ECC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장크로마 세포는 바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의 상태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뇌가 세로토닌 얼마나 분비해야 되겠어, 이렇게 장크로마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면은 장크로마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루미날이라는 거는 장 안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 안쪽으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장 안에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생물 중에서 포자형성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미생물이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을 먹이로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먹고 이 단세지방산 2차 담즙산을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설하는 똥오줌이 단세지방산 2차 담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배설물을 그 재료로 해서 이 장크로마 세포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요,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또 이 세로토닌들이 장에서 다양한 역할들하고 활동을 하고요. 또 혈액 속을 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한 5% 정도 되고, 실제로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요, 겨우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기분 장애가 세로토닌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이 장의 기능, 장의 세로토닌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만들 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 이 장크로마 세포에 가서 세로토닌의 재료가 될 수 있게 중간에서 얘네들을 처리하는 애들 있죠. 장내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이 중간 처리를 안 해주면은 또 이 우리가 트립토판을 아무리 먹어도 얘네들을 세로토닌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어떠냐가 우리의 기분 상태를 좌우한다라고 보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불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이로운 장내 미생물균들이 줄어들고 해로운 장내 미생물들이 많아졌을 때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장애나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도 최근에는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이 기전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보다 이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 대부분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뇌에서는 3%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핑크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동그랗게. 이 부분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관과 연수 부분에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은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차식 클래스에서 배웠던 뇌의 다양한 부분들로 이 세로토닌이 전달이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글루탐산이라던가 가바라던가 노아에피네프린이라던가 이런 아세틸콜린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쥐 연구, 행복한 쥐와 불쌍한 쥐 연구에서 봤던 중요한 부분 해마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선 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바로 딱 닿아 있죠. 이 해마 부분으로. 네. 이렇게 해마로 가서 콜티졸 수용체, 콜티졸이 혈액 속에 얼마나 있는지 감지를 해서 시상합으로 콜티졸 그만 보내, 더 내보내 이렇게 조절을 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기능은요. 세로토닌이 일단 뇌에서 나오고 장에서 나오니까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든 장에서 만들어지든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는 트립토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요. 이 트립토판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얘네들이 분해가 되어서 뇌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몸과 뇌의 그 혈관의 흐름에는 딱 이게 우리 몸과 뇌로 혈관들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뇌와 이 몸 사이에 딱 장벽이 있어요. 그 검문소가 있어서 이 검문소를 통과한 애들만 뇌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트립토판은 그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 자체에서 합성되는 트립토판만 가지고서 이 뇌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로토닌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말초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주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들이죠. 얘네들은 근데 또 이 혈관을 통해서도 돌아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어떤 때는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항상성을 조절을 해줘요. 이거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하게 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세포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심장 기능을 조절하고 조직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장의 연동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면역 기능도 조절을 해주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요.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우울을 더 심해지게 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잠을 자게 해줄 수도 있고요. 세로토닌 부족해지면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리고 공격 성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공격성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조직의 작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중에서요, 98%는 또 혈소판 안에 저장이 돼요.
혈소판은 우리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날 때 거기 피딱지 앉으면서 지혈이 되잖아요. 바로 피딱지가 앉아서 지혈되게 해주는 게 혈소판이잖아요. 그 혈소판 안에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가 혈액 속을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런 다양한 그 조직이나 세포들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지방세포인데 백색 지방이에요. 우리 지방의 종류가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남아도는 에너지, 남아도는 포도당을 남아도는 지방을 비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갈색 지방은 뭔가 열을 내고 이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백색 지방은 나쁜 애, 갈색 지방은 좋은 애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세로토닌이 이 백색 지방으로 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일단은 이 백색 지방 자체에서도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 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백색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요. 백색 지방을 분해를 해요. 지방을 분해해요. 완전 귀가 번쩍 뜨이죠. 그리고 이 지방을 분해해서 이거를 유리지방산이랑 글리세롤로 분비를 하는 작용을 해요. 이거 여기다가 쌓아놓지 말고 써!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세로토닌이. 그리고 갈색 지방에 가서도요, 열을 만들고 또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면서 에이, 쟁여둬서 뭐해, 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분비와 비만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도 빠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간으로 가서 하는 일은요. 간에서도 역시 포도당이 저장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남아도는 영양소를 비축하는 곳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간이 바로 간이거든요. 간은 이제 포도당을 저장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곳간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쓰고도 남아서 이걸 어떡하지? 이럴 때 간이 여기 곳간문 열었으니까 이를 가져와 하면은 그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 저장이 돼요. 근데 포도당 형태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포장이 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쓰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쓸 일이 안 생기고 계속해서 저장하는 일만 늘어나요? 그러면은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요. 간에 저장된 애들을 빼서 쓰게 해줘요. 야, 저장해두지 말고 써! 이렇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 남는데 좀 저장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장하지 마!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여기저기서 막 다 포도당 저장하는 거 다 빼다 놓으면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높아져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요. 이 세로토닌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췌장에 보면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세포라는 애는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애예요. 이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나오면은 인슐린이 바로 혈액 속에 너무 많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 포도당을 처리해주는 처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얘네들 곳간에 저장돼 있던 포도당을 다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그만큼 분비할 거야. 걱정 마. 걔네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도당들을 배출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임신 중에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또 골격근, 우리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도 남아도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곳간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곳간도 여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야, 여기 있는 것도 써 하면서 당을 다 꺼내서 분해를 해서 쓰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면역작용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 중에 뭔가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청소기로 우리 청소할 때 보면 청소기로 먼지 같은 것들 싹 빨아들이죠. 이 대식세포도요, 우리 몸에 들어온 먼지 같은 이물질들을 싹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걔네들을 잘게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인지 그 애의 정체를 밝혀서 야 여기 들어온 애 어떤 애야 하고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 들어왔으니까 너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누구누구 나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역세포에게 야 내가 분해한 결과 다른 면역세포한테 전달해줘 해서 전령을 또 방출을 하는 게 이 대식세포인데 바로 그 전령이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대식세포로 가면은 사이토카인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전령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는 대식세포에서 이 어떤 애가 침입했어 했을 때 그걸 전달하는 기능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면역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세로토닌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세로토닌을 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을 뿜뿜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을 아주 간략하게 보기 좋게 정리한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의 내용을 여기에 또 제가 저의 버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사실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많이 분비가 될 때 우리의 기분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로토닌 분비가 되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 방향으로도 가요. 행복감을, 즐거운 기분을,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느끼면서 또 세로토닌이 더 증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로토닌도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감정, 기분 좋은 감정, 행복감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킨십이라는 부분이요. 아까 그 행복한 쥐와 불쌍한 쥐, 슬픈 쥐 실험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미쥐의 스킨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로토닌 분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일광욕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까지는 해를 쪼이는 것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야지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면 멜라토닌도 제 시간에 맞게 작동을 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돼요. 근데 바로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햇빛이라는 거고요. 또 운동을 할 때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주제가 된 운동들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춤이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적당한 유산소 운동인데 적당하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좀 피곤한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피로를 딱 유발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들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이제 좀 지친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야지 세로토닌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그만큼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요, BBB, 뇌혈관 장벽,
뇌와 몸에 있는 혈관 사이에 있는 검문소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뇌로 들어갈 수가, 몸에서 만들어진,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게 뇌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의 양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을 우리가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그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들은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또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스킨십의 기회를 늘리고 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일광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뇌에서도 충분한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긍정적 감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아로마 세라피에서 좀 이런 세로토닌을 높일 수 있는 작용과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로마 세라피 향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기분의 전환이죠. 그래서 뭔가 깔아앉고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겁고 이런 기분들, 뭔가 이렇게 바짝 옥죄오는 것 같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들을 이완시켜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다양한 향기들을 통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해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로마 세라피도 세로토닌을 증진시키는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